밤의 서초동 형민 빌딩 앞 안주영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날 전 여친이었던 박수정을 상대로 한 이혼 재판에서 이기고도 마음은 무거웠죠. 하지만 더 혼란스러운 건 강희지였습니다. 그녀의 문자가 남긴 잔상, 문 밖에서 마주친 눈빛, 그리고 점점 선명해지는 10년 전 홍콩의 기억. 이제 회피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감정은 인정해야 할 타이밍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형민 빌딩 7층 어쏘 사무실. 조용하던 공간에 안주영이 들어옵니다. 배문정은 어제 있었던 일을 조심스레 떠올리며 그가 괜찮은지 살핍니다. 주영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 앉지만 키보드 위에 얹힌 손은 멈칫거립니다. 머릿속엔 전 여친 박수정의 눈물, 찢어버린 상품권,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강희지의 표정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4층 공유 휴게실. 강희지는 커피를 홀짝이며 생각에 잠겨 있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조창원이 들어와 그녀가 요즘 점심을 혼자 먹는 걸 보고 서운함을 느꼈다고 표현하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씁니다. 희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응대하고 그때 울리는 창원의 휴대폰 알림은 구치소 접견 일정을 알려줍니다. 조창원은 지난번 다녀온 구치소 접견 일지를 들여다보며 회장의 아들이 또다시 퍼부은 막말을 떠올립니다. 그 말은 인신공격에 가까웠고 창원은 그저 무표정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돌아오는 길,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듯 되뇌입니다. 사람은 어디까지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 라고 말이죠. 하상기 변호사는 지난 사회 변호에서 만난 상대방의 서민 체험 말 한마디에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데요. 돈을 최고로 여기는 하상기 변호사에게 비밀이 한 가지 있다고 하는데 설마 진짜 엄청난 부자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여자 화장실 거울 앞 문정은 또다시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합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녀는 거울을 마주보며 숨을 들이쉽니다. 이건 기쁨일까 아님 두려움일까? 남편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으나 남편의 말 한마디, 야 무서워가지고 애 낳아서 키우겠냐? 라고 하는 말에 임신 사실을 전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서초동 저녁 형민 빌딩 앞 각자의 퇴근길을 걷던 안주영과 강희지가 마주칩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죠. 강희지는 안주영에게 조심스럽게 박수정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하지만 주영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최근 들어 창원과 가까워 보인다는 점을 언급하죠. 희지는 짧은 미소를 머금으며 주영이 질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주영은 자신도 모르게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관심이 커졌을지도 모른다고 내심 인정하게 됩니다. 희지는 조용히 걸음을 옮기며 예전엔 주영이 소극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결심을 굳힙니다. 그녀의 말은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주영은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게 됩니다. 주영이 느끼기로는 그녀는 여전히 예쁘고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그녀 안에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대표 변호사 회의가 열리고 새로운 사건이 어쏘들에게 배당됩니다. 형사, 살인 미수 사건. 피해자는 한 여고생,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초등학교 시절 담임 교사였습니다. 배당된 변호사 이름을 본 강희지는 무표정한 얼굴 뒤로 이상한 기운을 느낍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으며 어쏘들 모두를 다시 한번 흔들게 될 예감이 밀려오죠. 며칠 뒤 사건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강희지는 피해자 가족과의 첫 면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녀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보여주는 사진을 차분하게 바라봅니다. 사진 속의 소녀는 밝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트라우마의 흔적은 무거운 진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 갑자기 말수가 줄고 자신을 가두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학교를 옮긴 후에도 늘 공포에 시달렸다는 이야기에 강희지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유년기 속 어른이 가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깊게 후벼 파고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안주영은 하상기와 함께 회의실에 앉아 민사 판례 분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영의 집중은 흐트러져 있었어요. 상기는 몇 번이고 똑같은 구절을 반복하지만 주영은 멍한 눈빛으로 무언가를 곱씹고 있었어요. 결국 상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에게 잠시 쉬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만 남긴 채 나갑니다. 밤이 되자 강희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사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전기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의 눈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머릿속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의 일기장을 읽고 있었고 그 속엔 담임교사가 남긴 애매한 말들, 터무니없는 칭찬, 그리고 종종 있었던 개별 상담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희진은 잠이 들지 못하고 조용히 형민 빌딩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도시의 불빛들이 아래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 그곳에 안주영이 서 있었습니다. 둘은 조용히 마주섰고 그 몇 초 동안 주영은 그녀가 이 사건에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지를 직감했어요. 주영은 조용히 사건이 오래 끌릴 것 같고 감정 소모가 심할 것 같다는 우려를 전합니다. 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 사건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꼭 하고 싶다고 말해요. 그 대답에 주영은 놀람과 동시에 그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감정을 감당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녀의 태도에서 자신과의 차이를 깨달은 것이죠. 그 순간 바람에 흩날리는 그녀의 머릿결을 바라보던 주영은 미소를 지으며 사건이 끝나면 나랑도 밥 좀 먹죠 라며 제안합니다. 이번엔 자신이 사겠다고 덧붙이고요. 희진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잔잔하게 웃으며 드디어 밥을 사줄 마음이 생긴 것이냐는 농담을 던집니다. 주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하고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5명의 어쏘 변호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건을 통해 무언가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엔 결국 서초동이라는 이름처럼 이 도시와 사람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얽히고 풀려가고 있습니다. 5회차에는 또 다른 새로운 의뢰인이 등장합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서류도 없이 단 한 장의 신문 기사만 들고 형민 빌딩을 찾는데요. 그 안엔 3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어쏘들 모두의 과거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아주 위험한 이야기의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TVN 드라마 서초동 5회 예고 뇌피셜의 퇴근 후 드라마 여행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